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전를 막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려던 무렵이었습니다. 남원의 주민들은 들판에 나가 새싹을 심고 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풀며 새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농경 문화의 중심지였던 남원은 독특한 민속신앙이 발달한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춘향의 일화였습니다. 춘향은 남원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정령으로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땅을 깨우고 모든 생명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향을 봄의 여신이라고 칭하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꽃이 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남원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고 가족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야 했습니다. 농부는 올해는 반드시 풍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가 밭을 까는 동안 문득 하늘에서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하얀 비단처럼 빛났고 부드러운 초록빛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녀가 춘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춘향은 조용히 밭 가운데로 걸어와 농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농부님. 저는 봄의 여신 춘향입니다. 당신의 간절함과 성실함을 보고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에서는 햇살처럼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농부는 놀라움과 감격에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춘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농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과 저희 밭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에 춘향은 고개를 끄덕여 마법 같은 손짓으로 밭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밭의 흙이 번들거리며 빛났고 마치 숨을 쉬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농부의 밭에 일어난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춘향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씩 모인 수출 중 일부를 마을 의식 때 춘향을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나도 농부의 밭은 언제나 풍성한 작물을 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춘향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춘향의 이야기는 남원의 민속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화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매년 봄 춘향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그녀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춘향은 그리하여 자연의 회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영원히 남원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고창군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오리바위를 신성하게 여긴다. 오리바위는 고창의 작은 마을 밖 우람하게 서 있는 바위산으로 그 모양이 마치 큰 오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겨 그런 이름이 붙었다. 사람들이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비를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사를 지냈지만 비는 쉽게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절실하게 비를 바라고 있었고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어르신께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오리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 마을 근처에 있는 나를 찾아 신성한 제사를 올리면 하늘이 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꿈에서 깨어난 후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의 꿈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누군가는 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젊은 사내가 어쩌면 마을 밖에 큰 바위가 그 오리가 아닐까요? 라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듣고 마을 바깥으로 향했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추측과 기대가 오갔다.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말로 거대한 오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였다. 순간 모두가 우리가 찾던 오리바위가 이곳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리바위 앞에 커다란 제단을 만들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다. 그 이후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더니 며칠간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엔 오랜만에 비가 내려와 농한기를 끝내고 풍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오리바위를 수호신으로 여기며 정기적인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전통은 대대로 이어졌고 지금도 고창 마을에서는 오리바위를 향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오리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닌 마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창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이곳은 신비롭고도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전설은 계속해서 고창 주민들과 찾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간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군사는 작은 어촌 마을로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강한 바람과 잦은 태풍이 마을을 위협하곤 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올 때면 온 마을이 떨며 두려움에 떨곤 했다. 그러던 중 홍살문이라는 수호신에 대한 전설이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구세주처럼 근사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홍살문은 두 개의 크고 붉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문으로 일본 토리와 유사하지만 고유한 한국의 신격체를 상징했다.
이 문은 마을과 바다 사이에 세워졌고 그곳을 통해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홍살문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증하며 백성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상징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꿈에서 홍살문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후 이것이 신의 계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홍살문을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최고의 목수를 초대해 견고한 문을 세우기로 했다. 그 후 기도하며 문이 완성되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홍살문이 제자리에 세워졌다. 홍살문이 세워진 이후로 이상하게도 마을에 태풍이 점차 줄어들었다. 바다는 언제나 잔잔했고 어부들은 매번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홍살문 앞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고 그곳은 일종의 신성한 장소로 거듭났다. 제사에는 각종 곡식과 신선한 해산물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곳으로 모아서 평화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갑작스런 폭풍으로 인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다. 그때 홍살문이 붉은 빛으로 빛나면서 부부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는 명엄한 징조를 보였다고 한다. 실로 몇 시간 후 부부는 안전하게 돌아왔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홍살문은 군산의 수호신이자 마을의 영혼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매년 홍살문화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홍살문 앞에서 다양한 축제와 퍼레이드를 벌이며 그 날의 감사함을 되새긴다. 오늘날에도 홍살문은 시대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으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원을 비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홍살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결속시키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깊은 산속에는 백학령이라는 높은 산봉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겨졌고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어떤 사람도 백학령의 정상을 향해 오른 적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이 산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는 백학령의 신으로 불렸으며 백학령을 지키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학령의 신은 흰 하계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커다란 소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오래된 바람처럼 느긋하게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목격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백학령의 신을 매우 경외하며 신께서 마을의 평온과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매년 한 번씩 백학령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열렸는데 이때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산 아래에 커다란 공터에 모여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에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른들은 백학령이 신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평소보다 더욱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신께 닿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쌀과 과일, 채소를 마련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 후 마을을 감싸던 먹구름은 어느새 거쳤고 적당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지는 다시금 소생하기 시작했고 그 해의 농사는 크게 번창하여 사람들은 기쁨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학령의 신이 주는 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백학령의 신에 대한 전설은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며 장수했고 사람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신과도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학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신비로운 존재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백학령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임실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하나로 미지의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강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다채로운 해산물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늘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이 되면 항구로 내려가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던 대상은 바로 청룡이었습니다. 청룡은 바다 속 깊은 곳에 살며 강진의 바다를 수호하는 거대한 용으로 평상시에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부들은 길고 험난 한항에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우를 만나면 곧장 청룡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청룡이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공허한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이 상황이 청룡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비상회의를 열어 청룡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랜 전통에 따라 청룡의 계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풍요로운 시절을 보낸 탓인지 사람들은 점차 이 의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원로들은 이것이 청룡을 노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불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임받던 허름한 어부가 바닷가에 작은 제단을 세웠고 마을의 주민들이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그곳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촛불을 밝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며칠 후 바다는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해졌고 어부들은 출항하는 즉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청룡이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이 자리 잡았고 해마다 의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강진의 사람들은 청룡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청룡과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청룡은 그들의 수호신으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강진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문화의 일부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